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4년 제품 자급제고요. 이번에 원 UI 8 워치 버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거 몇 가지 기록해 보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원 UI 8 워치 버전 완전히 올려놨고요. 자, 업데이트된 내용은 요 패치노트 보면서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4년 제품이고, 통신사 제품들은 요 업데이트를 한 주 정도 미리 업데이트 해줬고, 자급제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해줬어요. 자, 원 UI 8 워치 업그레이드, 효율적인 작업 및 일정 관리, 나우바로 지금 중요한 작업을 빠르게 확인하기, 시계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필수 기능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우바로 지금 중요한 작업을 빠르게 확인하기, 시계 화면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필수 기능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시계 화면 하단에 나우바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 시계를 돌려놨는데 초시계 같은 경우에 요 하단에 나우바 그게 표시가 됩니다. 누르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없다가 시계 돌려놓으면 하단에 표시가 돼요. 그 외에도 운동을 할 때도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이든 눌러놓으면 하단에 뭐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시간이 표기가 되고요. 그런 정보를 이제 나우바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2번 맞대어 더 다양한 작업 수행하기,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어 알림 내용 보기, 음악 제어, 사진 촬영 등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 제스처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예전에 본 기능이라 그렇게 자세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이 기능을 많이 쓰실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아서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 리마인더 표시, 제가 리마인더 앱을 안 쓰거든요. 저는 캘린더에 메모를 많이 하고요. 일반적인 다른 메모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를 알림까지 같이 해주는 리마인더, 그렇게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안 쓰니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설명을 보면 상단에 고정시키는 옵션이 있다. 그래요? 한번 돌려는 볼게요. 리마인더 허용, 리마인더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말로 입력하는 거 없나 혹시? 아무 말이나 써놓고 시간 오늘 하고 지금 저장을 해 놓으면, 일단 알림을 저장해 놨고요. 어떻게 뜨나 봅시다. 리마인더지 그냥 일반 알림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리마인더 받기, 위치 기반 알림을 해준다. 그래요. 되게 좋긴 하겠네요. 아무거나 만들어서 보면 시간이랑 장소가 있어요. 장소를 눌러보면 현재 위치, 폰에서 추가 이런 걸 해서 위치를 저장을 할 수가 있네요. 집, 직장, 학교, 자동차 등등의 위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준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로워진 충전 화면, 워치 충전 중에 배터리 충전 상태와 남은 충전 시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바로 이전 버전의 충전 화면이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면 지금 시간, 배터리 잔량, 그리고 남은 충전 완료 시간 이런 게 표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그런 화면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다양한 기능, 다양한 건강 관련, 운동 관련 기능 추가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익숙한 디자인을 없애버리고 새로 나온 디자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기능은 기능대로 새 기능을 다 쓰면서 이전에 쓰고 있던 마음에 들던 그런 디자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언제나 연결된 환경, 알림에 간편히 응답하기, 제스처로 알림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면 알림의 내용을 보거나 답장을 보낼 수 있고, 손목을 흔들면 바로 시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위에서 봤던 그 손가락 2번 움직이는 이런 제스처, 이렇게 벌리거나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제스처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알림 화면 개선. 더 쉽고 새로워진 워치 알림을 경험해보세요. 그래요? 이 왼쪽으로 넘겨보면 건강 관련, 삼성 헬스 관련 알림이 2개 이상 이렇게 겹쳐져 있죠. 같은 거는, 같은 항목에 섞이는 거는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겹쳐진 알림을 펼쳐볼 수 있다. 그래요. 상세 내용도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스마트해진 알림 설정. 휴대전화 알림을 워치에서 받는 방법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알림 받기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사용 중일 때 알림을 받으면 휴대전화에서만 울리고 워치에서는 알림이 오지 않는다. 아, 그래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워치에서만 알림이 울린다. 개인적으로 저는 혹시나 알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기기에 다 울리는 걸 좋아해요. 알림 설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림 설정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폰 알림을 워치에서 받을 때 스마트하게 알림 받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기에서 함께 알림 받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놓칠지 모르는 알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워치나 스마트폰이나 둘 다 울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설정하고 넘어갑니다.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건강관리, 나만의 맞춤형 러닝코치. 삼성 헬스의 새 러닝코치와 함께 부상 걱정 없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보세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나에게 꼭 맞는 훈련 프로그램과 실용적인 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헬스 들어와서 러닝코치, 러닝코치 좀 베타 기능이고 구구절절 설명이 있긴 한데, 자, 러닝코치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큰 화면으로 볼게요. 넘어가 보면 12분 동안 최대한 멀리 달리기, 12분 동안 최대한 먼 거리를 달리며 현재 러닝 레벨을 확인해 보세요. 러닝이 처음이거나 평소 활동량이 적다면 걷거나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하고 속도를 올리라는 안내가 나오면 그때 페이스를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 대화를 할 때 몇 마디만 가능한 정도의 페이스로 시작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되 페이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준비 운동, 레벨 테스트, 마무리 운동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전 간단하게 휴식도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스트레칭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중, 테스트 후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요. 구구절절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보통은 많이 걷는 편이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편이라 달리기는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 기능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요즘 많이 하죠. 러닝족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달리기 요즘 많이 하는데 갤럭시 워치 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요. 내일을 위한 취침 시간 가이드. 최적의 취침 시간을 추천받고 다음 날을 더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 새롭게 제공되는 취침 시간 가이드는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매일 밤 가장 적절한 취침 시간을 안내해줍니다. 제가 평소에도 수면 관련 측정을 하고 있기는 해요. 봅시다. 수면 시간만 따로 알려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자. 에너지 점수 쪽에서 봐야 되나? 에너지 점수에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 규칙성, 패턴 규칙, 입면 시간, 전날 활동 규칙성, 골고루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해서 수면 관련 가이드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수면 코칭이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처음에 벌써 몇 년 전인가 업데이트 해줬을 때 몇 번 써보고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써볼 만은 합니다. 그럼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상 속 마음 챙김. 삼성 헬스의 새로운 마음 챙김 기능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해 보세요. 감정과 기분을 기록하고 호흡 운동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베타 기능으로 있는데 약간 명상하기 기능?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번에 뭔가 추가된 게 있나 보네요. 근데 역시 좀 귀찮아서 딱히 쓰진 않아요. 제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꾸준히 하고 그러긴 하는데 굳이 요거는 약간 명상, 호흡 그런 쪽인데 글쎄요. 요런 것까지는 좀 귀찮아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 삼성의 건강 관련 기능 다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혈관 스트레스와 항산화 지수,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죠. 원 UI 8 워치에 나온 기능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 스트레스 측정. 갤럭시 워치로 혈관 스트레스,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를 간편하게 측정해 보세요. 혈관 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맨 밑에 혈관 스트레스라고 있는데 요게 3일간 업데이트를 수요일에 했고 목, 금, 토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기준값이 측정이 된 거고 이 기준값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아직도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다는 건 아직 하루 더 기다려서 이 내용은 따로 추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스트레스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3일 동안 기본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4일째에 혈관 스트레스 관련 측정해서 결과가 나와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숫자로는 표기가 안 되고 그냥 낮음, 높음, 그런 정도로만 표기가 됩니다. 다른 건강 관련, 운동 관련 정보들처럼 숫자로 표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게 아쉽네요. 이것도 조금 쓰다가 보면 나중에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최종 당화 산물 지수 그것도 그냥 높음, 낮음 그런 정도만 나오다가 나중에 숫자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건강한지 아닌지 높은지 낮은지 수치를 알려주는 건 좋긴 한데 그걸 숫자로도 같이 알려줘야 좀 더 직관적이랄까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것도 계속 같이 기록하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워치에서도 보면 요 끝에 혈관 스트레스와 항산화 지수가 같이 묶여서 나와 있어요. 항산화 지수로 노화 관리. 이제 노화 방지는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워치의 항산화 지수 기능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감지해 항산화 상태를 관리하고 신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헬스 스마트폰에서 한번 보면 제가 지금 벌써 며칠째 측정을 해봤어요.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이제 6일부터 6, 7, 8, 9 이렇게 확인을 했고 대부분 적절하게 나오네요.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물질의 기준, 구구절절한 설명들은 따로 들어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요걸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눌러서 워치를 벗은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여기 센서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돼요. 이 기능은 좀 더 섬세한 측정을 위해서 손목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 요 안쪽으로 센서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함으로 표기가 됐고 자, 다음 맞춤형 사용 환경, 새로워진 시계 화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시계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스타일, 색상 정보 등 키워드를 선택하면 300개 이상의 시계 화면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시계 화면을 찾아줍니다. 삼성 전용 앱 중에 웨어러블, 삼성 웨어러블 앱으로 들어가면 메인에서 시계 화면이 있죠. 시계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시계 화면 몇 가지가 있어요. 베스트 시계 화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스포티 클래식, 헤리티지 클래식, 데일리 대시보드, 그리고 서클 대시보드, 미니멀 아날로그, 미니멀 디지털, 다이내믹 숫자 이런 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포티 클래식 먼저 보죠. 빛, 재질, 그림자를 세밀하게 표현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크로노그래픽 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시계 화면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렵니? 바로 적용되는 거야 혹시? 적용할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만 볼게요. 전 이미 설정해 놓은 화면이 마음에 들어서 굳이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 기본적인 시침, 분침, 초침이 있고 그 안에 이것저것 동그란 화면 몇 개씩 있네요. 그걸 또 개별적으로 색감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리티지 클래식, 전통적인 럭셔리 시계의 특징인 기호세 패턴을 재해석하여 정교하고 우아한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하는 클래식 스타일의 시계 화면입니다. 들어가 보면 뭔가 해시계 느낌? 뭔가 되게 독특하네요. 되게 신기하고 배경, 인덱스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스타일,
색상, 저조도 화면일 때 뭐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데일리 대시보드.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받아 하루 동안 해가 뜨고 지면서 변화하는 하늘과 땅의 색상을 배경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시계 화면입니다. 요거는 좀 괜찮긴 하네요. 가운데 시계 화면이 초까지 보여주고 날씨도 보여주고 보면 걸음수, 뭐 습도, 비올 확률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지수 그런 거겠죠? 그거에 심박수,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나침반, 뭐 골고루 이것저것 있어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색감도 이런 거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 글꼴까지 배경, 색상,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걸 안에 넣고 싶은지 그런 걸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칸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바꿀 수 있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서클 대시보드. 앞선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보 양이 많다는 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갤럭시 워치는 동그란 화면 때문에 볼 수 있는 정보량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답답하죠,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TV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 타블렛처럼 네모난 화면이어야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데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동그란 화면에서도 이런 테두리를 다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있는 그런 다양한 표기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골고루 괜찮네요. 그 다음 미니멀 아날로그. 새롭게 변화한 워치 디자인 조형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모던한 아날로그 스타일의 시계 화면입니다. 미니멀, 너무 미니멀하네요. 시침, 문침, 초침, 그리고 날짜, 요일, 땡이에요. 와, 근데 너무 없지 않나요? 저 화면만 표기하면 뭐 스타일은 좋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굳이 스마트워치를 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일반 시계를 쓰면 되잖아요. 미니멀 디지털, 심플한 숫자, 선명한 색상, 부드러운 음각과 양각의 효과를 활용하여 감각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디지털 스타일의 시계 화면입니다. 음, 이거는 너무 단순하네요. 역시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겠지만 저는 좀 너무 단순해요.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숫자, 시각과 분의 강렬한 색상 대비를 적용, 레이싱 트랙을 연상시키는 폰트로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담은 시계 화면입니다. 그래요. 근데 약간 익숙해지기 힘들겠는데? 처음 보면 좀 낯설어요. 그 숫자 0을 누가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예쁜가? 예, 예쁘긴 해요. 근데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 보기 쉬운가?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편할 수 있겠죠.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거 말고도 건강 정보에 헬스 대시보드, 피트니스 뭐 이런 게 새로 추가된 게 표기가 되고요. 꽃, 날씨, 다이내믹 숫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새로 조금씩 추가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다이내믹 숫자 표기가 되죠. 심플에도 있고 아날로그 모던, 아날로그 미니멀.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지금 사용 중인 인포메이션 여기에서 울트라 인포보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번에 추가된 데일리 대시보드나 서클 대시보드도 정보량이 많아서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뭐 조금씩 써보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시하는 건 시, 분, 거기에 초까지 같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저는 초가 같이 표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식 쪽에도 몇 가지 추가가 된 게 있나 보네요. 그래요. 근데 300개 이상의 시계 화면에서 뭔가 추천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딜 가면 추천을 해주는 걸까요? 네, 어딜 들어가면 추천을 해주는 걸까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넘어갈게요. 시계 화면 추천.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같은 내용인데 뭐지? 네.
새로운 느낌의 시계 화면을 추천해 준대요. 근데 어디서 추천해 주냐고. 넘어갈게요. 나만의 타일 만들기.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나만의 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 캘린더 일정, 리마인더 등과 같이 각각 다른 앱의 정보도 하나의 타일로 만들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하나씩 넘겨보면 요 화면 하나하나를 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고, 둘러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걸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단 관리 면에서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이건 체성분 하나만 있고, 컨디션이라는 항목으로 묶여서 에너지 점수와 수면 점수가 한 화면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날씨 넘어가고, 심장 건강 역시 혈압과 ECG 하나의 화면으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박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건강 쪽에서 혈관 스트레스와 항산화 지수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실험실 기능으로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혈중산소, 약 복용 넘어가고 타일 추가 눌러보면 일단 추천하는 새로운 기능, 자주 쓸만한 기능 알려주고, 삼성 헬스에서 활동, 걸음수, 경로, 러닝코치, 멀티스포츠, 1일 활동, 온갖 것 다 추가할 수 있게 타일로 작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위젯, 홈 화면에 넣는 위젯처럼 스마트워치에도 위젯처럼 넣는 게 그걸 그냥 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짧은 한 칸짜리도 있고 큰 화면으로도 있어요. 예. 한 칸짜리도 있고 큰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걸 골라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있어요. 마음 챙김도 있고요. 생체 징후, 그 다음에 기타는 생리주기, 약 복용, 에너지 점수, 그렇게 있고, 계산기. 계산기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워치 이 작은 화면으로 계산기를 쓸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날씨 볼 일은 많이 있죠. 워치에서는 이제 야외 운동하다가 손목에서 가볍게 볼 수 있죠. 리마인더는 개인적으로 잘 쓰진 않는데, 숙제, 프로젝트 회의, 운동, 이런 거 알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마인더 자주 쓰시면서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 제가 음악을 거의 안 듣는 편이라 역시 미디어 컨트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자주 쓰는 기능, 카메라, 이거는 카메라 셔터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계산기 있고, 갤러리 이것저것 있고, 배터리 쪽은 제가 지금 삼성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갤럭시 탭도 없고 갤럭시 노트북이나 버즈도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보기는 좋긴 한데 제가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4개까지 표기가 되는데 워치, 스마트폰,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 그렇게 4개까지 표기가 돼요. 버즈가 아닌 다른 기기도 혹시나 표기를 할 수 있다면 좀 좋긴 하겠네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면요. 그 다음 세계 시각, 알람, 연락처, 마리아, 얀, 알리, 데이브, 예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 타일로 만들 수 있고, 인터넷, 구글, 유튜브, 아마존, 링크드인. 워치로 유튜브를 본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작은 화면으로? 굳이? 굳이? 캘린더 일정. 제가 스마트폰으로는 대부분 쓰는데 워치에서 캘린더를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일정을 입력하거나 확인할 때 항상 스마트폰을 꼭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그냥 큰 화면이 웬만하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력도 통째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요 근래 타이머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리하면서 시간을 재면서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냥 스톱워치로 지금 얼마나 흘렀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그 시간 되면 딱 꺼버릴 수 있게, 불을 꺼버릴 수 있게 그런 타이머를 쓰는 게 좋았고, 그걸 스마트폰이 아닌 워치에서 쓰면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즈 컨트롤러. 제가 갤럭시 버즈가 없어서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어도 음악을 잘 안 들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삼성 싱스, 에어컨을 제어할 수가 있네요, 워치에서. 그리고 내려보면 에어컨도 있고 TV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좋네요. 스마트워치에서 다양한 삼성 기기들 스마트 싱스에 연결해 두면 기기 제어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중에는 뭐 냉장고나 식기세척기 뭐 그런 것도 골고루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뭐 네이버페이, 지도, 피트니스, 구글 피트니스고, 구글 디지털 어시스턴트, 그리고 네이버, 유튜브 뮤직 뭐 골고루 있네요. 그런 다양한 걸 나만의 타일 만들기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춤형 앱스 화면. 이제 필요한 앱을 더 빠르고 쉽게 검색해 보세요. 앱 사용 빈도와 패턴을 분석해 추천 앱이 앱 화면 상단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앱스 화면은 아이콘 중심의 격자형 외에 앱 이름이 보이는 목록형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위로 올리면 앱들이 나오죠. 앱들이 쭉 나오는데, 이전에는 원 UI 6 워치 버전에서는 공이나 구슬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빈틈이 없이 정신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격자형, 말 그대로 격자형 모양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한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 건 9개, 3 곱하기 3 크기로 9개 정도 보이고요. 위치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맨 아래 보기 설정에 들어가면 사용 패턴에 따라 추천 앱 표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알아서 자동으로 위치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뀌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만 썼으면 좋겠어서 꺼놨습니다. 그 외에 격자형 말고 목록형이 있는데, 목록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이구야, 갤러리, 계산기, 나침반, 날씨처럼 이렇게 글자로, 아이콘 외에 글자로도 보여주는데, 문제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엄청난 공간 낭비예요. 물론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콘만 보고 이게 무슨 앱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사용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 이거죠. 그래서 격자형으로 바꿔놓고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웬만해서는 금방 익숙해질 만큼 이런 아이콘들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워치에 원하는 캘린더 표시, 워치 캘린더에 특정 캘린더의 일정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캘린더를 워치에서는 안 써서 딱히 확인해 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용 일정 캘린더와 내 개인 일정 캘린더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볼 수 있게 깔끔하게 해놨다 이거죠. 한 번에 둘 다 보여주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봐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네요. 괜찮은 변화고, 그러면 여기까지 패치노트 잘 둘러봤고요. 몇 가지 변경점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둘러보겠습니다. 자, 충전 중 화면 변화는 일단 앞서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당겨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밝아서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고, 알림 올 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알림 올 때 이렇게 화면 뜨고, 이외에 또 뭐가 있나? 운동할 때 지금 충전 중이라 퀵 버튼이 동작을 안 하네요. 그냥 걷기로 넘어가 보면, 운동할 때 요 가운데 원래 이렇게 크게는 아니었는데 눈에 더 잘 보이게 공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티날 정도로 이렇게 실금이라고 해야 되나? 실선이 살짝 되어 있죠. 거기에 이런 숫자, 화면 가운데 표기되는 운동한 시간 숫자가 조금 커졌어요. 더 잘 보이게.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있고요. 웬만한 건 이제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 기존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4년 자급제 쓰시던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잘 되었으니까 꼭 업데이트해서 잘 쓰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